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전 세계의 선언, 중국, 너희 더 이상 개발도상국 아니야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중국을 향한 압박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와 공동전선을 이루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상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GOP26에서도 인프라 관련 회의를 주도하면서 대중 견제를 이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도 연이은 쓴소리를 뱉어내고 있죠. 특히 중국을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전 세계가 선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항하는 G2로 성장한 중국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전 세계가 선언하는 것이죠.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WTO에서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을 받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을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 세계가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 중국, 너희는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야. 지금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등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온 관세 감면 혜택을 내달인 2021년 12월 1일자로 폐지하게 한 것으로 4일날 파악이 됐습니다. 중국의 해관총소죠. 한국의 관세청과 비슷한 곳입니다. 중국의 해관총소에서 지난달 25일자 공고에서 12월 1일부터 EU 회원국 27개국가,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리텐슈타인 등 중국의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SP에 따른 대우를 더 이상 해주지 않기로 한 국가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 이제 해관은 GSP 원산지 증명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관세청과 비슷한 해관 총서에서 이제는 더 이상 GSP 원산지 증명서, 이제 이것은 중국에서 만들었다라는 원산지 증명서거든요. 이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가더라도 더 이상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EU, 유럽연합 32개국이 중국에 부여한 최국 대우를 취소했음을 이제는 간접적으로 증명을 한다는 것이죠. 이 공고는 오늘 12월 1일부터 이들 32개국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서 중국 세관이 일반 특혜 관세 제도인 GSP 원산지 증명서 폼 A를 발급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32개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제품은 중국 세관이 GSP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손 치더라도 해당 국가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이제부터는 중단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공고라고 지금 적어져 있죠. 2021년 제18조라고 지금 적어져 있는데 2021년 12월 1일부터 이것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게 영국하고 이러한 나라들, 그러니까 EU,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리텐슈타인 등 32개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중국에 부여한 최국 대회를 초래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중국의 해관 총서의 공고문입니다. 이게 웨이보에 올라와 있는 것을 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SP, 일반 특혜 관세 제도가 무엇인지 살짝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한번 보면 이것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특히 개발도상국이에요.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저개발국가, 이러한 곳에서 수입하는 제품이나 아니면 반제품에 대해서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 관세를 철폐를 하거나 세율을 인하시켜주는 제도. 그래서 최고 세율을 기초로 해서 수입 관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로 물건이 들어가는. 그리고 말을 하자면 한국에 보통 물건이 들어올 때 8%의 세율이 지금 보통 붙는데 이 8%의 세율보다 더 낮은 단계, 한 4%나 아니면 2%나 이 정도로 붙는 이러한 세율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GSP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관세도 적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율의 관세를 부여를 하는 관세상의 특별 혜택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죠. 이렇듯 최국 대우를 받으면 무역, 관세, 항해,
국민의 법적 지위 등에서 한 나라가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 이것을 제공함으로써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아니면 저개발국의 성장을 돕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돕는 정책을 더 이상 중국에게 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지금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누려왔던 지금 GSP 혜택이 최근 잇따라 중단되고 있어요. 중국의 해관 총선은 2014년 7월부터는 스위스, 2019년 4월부터는 일본, 지난달 12일부터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각각 GSP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GSP 혜택을 받는 국가들이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이 되겠죠. 이번 조치로 눈에 띄는 상황은 EU와 미국이 이 대열에 동참한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개발도상국 지위 탈퇴를 권고하고 나섰죠. 지금도 여전히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탄생된 직후부터 중국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 탈퇴를 권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2020년 5월 15일 당시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 호베르트 아제바두 사무총장 조기 사임 소식에 중국을 특별대우했다고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WTO가 중국을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미국이 못 얻는 이익이 많이 누린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국의 물품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저렴한 관세로 지금 들어가게 되죠. 저렴한 관세로 들어가게 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미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물건이 당연히 팔려야 되는데 미국의 물건이 당연히 팔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홍콩, 마카오도 개도국 지위에서 재검토해야 될 나라로 지목한 것이죠. 당시 한국도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재검토해야 될 나라로 지목받았고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등을 또한 지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들 대부분 보면 구매력 평균 기준으로서는 1인당 GDP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들이죠. 우리나라와 멕시코, 터키의 경우에는 선진국 클럽으로 알려진 OECD와 G20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당시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황이죠. 한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 당시 중국 언론인 글로벌타임즈에 의하면 한국의 조치로 인해서 중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이나 개도국 지위는 미국이나 서방 언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 상무부 연구원인 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 부소장도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결정으로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을 하는 이야기도 했죠. 특별히 중국 상무부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의 미국 반발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올해 3월이죠. 2021년 3월 달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이 중국에 부여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하는 중국 무역관계 법안까지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미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이 법안이 만약 통과하게 되면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가 박탈되고 그렇게 되면 해마다 미국 의회의 의회심사 그리고 대통령 제가 이것을 거쳐서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회를 매해 경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법안은 최애국 대우 심사에 중국의 인권침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도록 또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인권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지금 무역을 하는데 중국 정부가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슈퍼 301조도 발행할 수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지 마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 해관 통서에 따르면 1978년 일반 특혜 관세 제도 도입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40개국이 중국에 관세 혜택을 부여해 왔다고 합니다. 78년부터예요. 그러나 2021년 10월 달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유라시아 경제연합회원국 3개국이 이를 탈퇴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여기 러시아 연방에서 지금 탈퇴를 했다. 결국 러시아도 중국과 손절하는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냐? 2021년 10월 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스위스는 2014년, 일본은 2019년도에 이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32개국가량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철회를 발표하면서 이제 중국의 관세 혜택을 주는 곳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 3개국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기뻐하는 소식이 되겠죠. 세계무역기구 틀에서는 개발도상국은 차별화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우기고 혜택을 포기하지 않고 있죠. 만약 WTO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의 지위가 철회가 되면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상향 조정될 것이고 다른 혜택들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우려하는 상황은 이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이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이 되었던 것, 이러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봉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전 세계는 중국을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하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WTO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WTO 지금 사무총장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세가 많이 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번 조건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함께 괴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조건을 통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더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관세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수출에도 굉장히 유리했죠.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기업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벗어나 엑소도스 해.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서의 사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겠다. 그러면 중국은 어떤 기업으로 바뀌냐? 중국은 내수용 기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